얘기하면서 아마 좀 감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 박수성 얘기하면서 또 굉장히 좀 감명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려야 말씀이 저는 강연은 기본적으로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상을 입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콘텐츠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죠? 소리가 빗소리가 많이 나는데 비가 오면 힘든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서 비가 오면 저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장마처럼 와가지고 계속 우산 들고 다녀야 돼요. 머리카락 꼬부러져. 스타일 분이잖아요. 옷을, 뭘 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왔다가는 또 악사리 같은 거 막 좀 추렁추렁 해보세요. 막 비치죠, 막. 비에 옷 젖고, 우산 들어야 되고, 나 핸드백, 어디다 이거, 어떻게 이거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까 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비 오는 계절에 이 먼저 수 없다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나다니시는 거 보면, 완전 펭귄이에요. 점심시간에 도시의 남자들이 한무리 지어가지고 점심에 나가는 걸 딱 위에서 보면 펭귄 떼가 가는 것 같아요.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 비슷해. 그거에 준해서들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양새가 남북의 펭귄 떼 하나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후다닥 술 아무리 만취해도 아침에 그냥 그렇게 하고 가면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 경우는 틀려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금 자기 표현이 강한 분들은 이 옷에서, 의상에서 손톱에, 그러니까 발톱 끝까지의 자기 표현에 굉장히 의미를 주시는 분들은 의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내일 입에도 옷 세팅해놔요. 그래야 마음이, 아니면 아침에 부산에서 시간 모자라서 못 지켜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근사한 정장, 딱 정장 준비해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맞는 아찔한 하이힐. 이 포인트 아니에요. 그거까지 딱 준비해놓고 싹 잠들면서 내일은 눈썹을 아주 기가 막히게 꼬리를 올려준다까지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일 강연이 남성분들이 많다. 이거는 군인들이 특실이라는데 간다. 그러면 이 예의예요. 기본적인 아찔한 하이힐을 해주고 약간 옷이 흐느적 거려줘야 이 친구들이 박수 많이 쳐요. 그거는 어떤 강연하는 사람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의상은 예의입니다. 그래서 쫙 준비를 아무리 해놔도요, 이상하게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분명히 있어서 나는 정장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사한 명품을 아무리 발까지 준비를 해놔도 아침에 급하게 세수하고 마켓에서 스팀 바르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느낌이 나와요. 나 오늘 죽어도 아찔하게 하고 가고 싶어요. 왠지 날 오늘 모두가 섹스 모드예요. 갖고 섹시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런 정장 입고 아무리 해봤자 기운이 안 나고 가는데요. 근데 우리는 초보자들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그래도 그 정장 입고 하는데 약간 그날 하루가 컨디션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갔을 때. 그리고 내가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의상을 즉시해서 약간 변형할 줄 알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정말 아찔하게 섹시한 옷 가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색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옷만 그런 건 아니죠. 옷만 그런 게 아니에요. 냄새나,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시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었다. 그 다음날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루즈를 칠한다 그러면 귀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제 논리긴 한데 술을 먹으면 열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뻘겋고 간도 뻘겋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붉은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푸른색을 씁니다. 아니면 녹색계를 입다는 거. 이건 제 지니스예요. 안 그러면 그날 하루 강연 안 돼요.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디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설문조사에 보면 오늘 이상하게 남자분들 스킨헤드 잘 바꾸지가 않는데 그 스킨 냄새가 역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나 제일 이거 맨날 나르는 건데 오늘은 머리 그냥 내려가고 싶은 날이 있다. 도시인이기 때문에 평균인이기 때문에 대충 하고 가서 그렇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날에 그 직감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자기만이 알아요. 내가 거울 앞에 딱 떴을 때 어젯밤의 컨디션하고 오늘의 느낌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의 직감이에요. 그때의 뭐예요? 나의 페이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 페이스를 잘 몰라요. 페이스를 조절하다 이런 단어를 아는데 페이스를 알아야 조절해요. 내가 뛰어야 될 속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걸어야 될 속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지 가만히 앉아 쉬어야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때그때의 몸으로 느껴지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페이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척도입니다. 이게 먼저 반영이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부분의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자가 워크홀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크홀릭 때문에 일에 미쳐 사는 분들로 잘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워크홀릭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페이스예요.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디슨 같은 사람이 평생 미쳐 살았다. 제가 부인이었으면 같이 못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그게 정당한 게, 그 사람은 그거에 미쳐 있는 열정의 페이스예요. 그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게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를 잘 관리한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이해하는 척도가 뭔가 막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요즘 저한테 대박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요즘 박지성 선수 이적 때문에 스포츠 일면 기사에 난리가 나죠. 저는 지금 7월 9일서부터 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알죠. 7월 9일부터 박지성이 미쳐가지고 아주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를 왜 뛰어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그래요. 사실은 한국이 나온 스타라기보다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한, 사실은 우리 동양인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적을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저씨는 좀 부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메뉴가 어디예요? 메뉴라는 데는 가장 기라성 같은 선수들, 델리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화려한 선수들이 그들그들한 데예요. 거기서 박지성 선수가 어떤 우승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어떤 게 있어요?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개인기가 뛰어난 서양 선수가 다르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그대로 잘 가져가요. 인민군 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거 가지고도 어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뭐냐요? 이적 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일본 선수들이 메뉴를 진출을 하죠. 그죠? 이번에 영국 레인저스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일본 선수들이, 젊은 애들이 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치인다라는 느낌의 자존심이 올 수도 한국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요즘 벤치에 많이 앉아있잖아요. 이제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20대에 그 일본 친구들과 밀린다는 거는 뭐 인정하려면 인정하고 할 상황은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영국의 레인저스 팀이 굉장히 약해요. 용의 꼬리가 되느냐, 그렇죠? 메뉴에서 은퇴를 해서 한국의 자존심으로서, 아시아의 자존심으로서 용의 꼬리로 그냥 은퇴하느냐, 이걸 바라는 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레인저스로 옮겨서 뱀의 머리가 되느냐에 싸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인저스 팀에는 조이 바턴이라는 대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박지성 선수하고 완전히 게임이 틀려요. 박지성 선수의 가장 좋은 능력은 뭐냐면 애가 튀지를 않아요. 이 친구는 거의 인생에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뒤에도 바라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이 바턴 같은 친구들은 개인기가 뛰어나고 아주 자기가 이 에너지가 흥분될 때는 게임을 잘 뛰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에너지 상태가 나쁘거나 자기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날 경기를 지지고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의 팀워크가 흐트러져 버려요. 결국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런 오합지졸에 개인기는 조금 다 있는데 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안정된 페이스에 대한 선수가 필요해요. 내적인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조이 바턴과 튀겠지만 누가 이길 건지 우리에게 어떤 흥분을 주죠. 박지성 선수가 어떤 카드를 들었냐에서 많이 궁금했는데 영국으로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또 어떤 기대를 하시건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가 그동안 저희에게 보여준 결과는 선택은 항상 그랬었거든요. 유럽에 진출할 당시도 그랬고, 이 친구를 뭐였어요? 올림픽 대표 선수로 했다가 우리 어디 나갔어요? 월드컵 나갔죠. 나갈 때마다 많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크기 이전에 또 크고 나서 어떤 선택에서든 전부 다 우리는 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쪽 편, 저쪽 편 많이 공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도 이번 선택을 믿습니다.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박지성 선수는 이 페이스 성공하는 사람들이 페이스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페이스 조절 능력이라는 건 페이스를 알아야 조절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페이스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은 페이스가 저는 이제 조금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적인, 내면적인 자기 어떤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용한 눈동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박성훈은 사실은 나이가 23살 때 어떤 유럽으로 진출할 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린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수 선수가 유럽 진출해서 당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활약하고 또 바로 넘어갈 때 그렇고 저희가 너무 선수가 갑자기 커버렸잖아요. 급상승 선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을 떠나는 게 옳은가? 좀 저기서 더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저 나이에 저거 유럽 가서 감당하겠나? 저거 깨지고도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가족회의까지도 하잖아요, 그 친구는. 그런데도 그 친구는 선택을 합니다. 이번처럼. 그런데 슬럼프가 오죠. 부상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잦은 부상 때문에 자꾸 결장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슬럼프가 깊어지면서 이 친구가 직접 수료한 에세이를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고통이라는 단어. 20살, 그러니까 20대의 청년이 전 세계의 팬들의 이목을 안고, 더군다나 지금 히딩크 감독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친구한테 미쳐있잖아요. 이런 이목의 집중을 다 받으면서 지금 메뉴에 들어간 건데, 유럽을 진출해 있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보통의 유명세를 타는 선수들이 슬럼프가 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많이 하죠? 스캔들이 많이 나요. 스캔들이 많이 나요. 굉장히 방탕하거나 자기가 한 번은 버려보거나 한 번은 쇼를 합니다. 사실 슬럼프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친구가 했던 거 뭐였어요? 외모의 수준을 견전합니다. 모든 기자와의 인터뷰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하잖아요. 야유를 엄청 해서 실수할 때마다, 슬럼프 때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가 죽고 싶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했던 건 뭐였냐면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해요. 자기 숙소에 들어와서 눈 걸고 3일 동안 나가지 않았지. 나 왜 이러지? 나 왜 아픈 거지? 조용히 생각을 하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월드컵에서 받았던 그 사랑과 찬사와 이 관심을 지금에 있는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나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거꾸로 가봐요. 필름을 돌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죠? 나는 너무 지쳤어요. 나는 지금 달려! 야, 박수성 최고! 넌 한국인이네. 넌 내 아들이고 넌 나의 열망이고 너는 전 세계의 최고의 선수야. 와, 얘는 성실까지 해. 어린애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최고야. 이 편말이었다며? 자기 쫄아는 대단하지 않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이란 나의 개인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너무 지쳤을 거예요. 사실을 다시 깨닫죠. 크고 작은 부상들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무시하고 달려만 왔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부상들이 내 내면이 나에게 줬던 메시지였어요. 내 영혼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상은 내 내면이 나에게 부르짖는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난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경고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는 지지 않을 거라고 왔던 거예요.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야유할 때마다 기꺼이 받아들여요. 내가 내 페이스 관리 못한, 내가 내 내면 관리하지 못한,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대한 대가기 때문에 조용히 한참 쉬었다 나가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결장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식적으로 벤치에서 부상으로 앉아있더라도 그건 말이야 휴식이에요.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에서 큰 깨달음을 더 얻게 되죠. 그의 스트레스 관리법,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내면과의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빡 뜨면 볼 수 있게 침대 머리맡에 가장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호미에서드라는 책이 있어요. 일반적인 신체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책인데 사전이기 때문에 꿈의 용어만 딱 치면 컴퓨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까먹어요. 꿈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부팅이 아니라 부팅 딱 할 때마다 번쩍 들어올 시간을 까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뇌리를 스치는 게 있어요. 요즘 자꾸 반복되는
꿈이 있거나, 되게 찝찝하거나, 뭐가 설명한 어떤 인상이 남아가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꿈에서도 딱 피죠.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야 10분이에요. 그런데 명상을 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마치 기도를 하고 나온 것처럼 그 단어를 읽다 보면 제 사변이 보여요. 요즘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나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었구나. 나 아직도 내가 치유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열등감에서 폭발하게 되면 나 이렇게 빨아지고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요.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장치가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는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페이스는 변합니다. 페이스는 항상 변해요. 지금 저는 이제 꿈에 의존해서 꿈도 맨날 바뀌잖아요. 맨날 빨간색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막 파란색 꿈도 나오고 검은색 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변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내 내면에서 보여야지 소통이 되어야지만 두려우지가 않아요. 조금 거친 표현을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사랑하기는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사랑의 개인에 가는 거예요. 두려움만 사실 싹 걷어내보면 사랑이 작아요. 그 사랑의 힘이 바로 뭐냐면 내면에서 통해요. 박수성 선수가 저는 그렇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나이에 그 20대 나이에 저는 40대 되어서 배운 거거든요. 20대 나이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와 소통을 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능력이 된다는 건 물론 그의 내성적인 성격에서도 유인할 수 있지만 그의 뭘까요? 저는 박수성 선수가 롱런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흔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박지성이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가장 흔한 얘기가 뭐예요? 조그만 놈이 평범해. 이건 내 우리를 미치게 하시는 걸 쉽게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유령이 치고 되게 크지? 아이고, 저 쪼마리 뛰어다니는 것 봐. 저 탱크잖아. 저 완전 심장이 뛰어나르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박수성 선수가 처음에 유럽에 진출을 해보니까, 유럽 진출하기 전에 한번 더 가볼까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는데 몸이 너무 작아서 얘가 별명이 개구리만 되잖아요. 개구리 하는 거. 그래도 몸이 안 커져요. 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자기도 달리기 너무 힘들어요. 한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달리는 것밖에 없었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럽에 가서 개인기가 너무 뛰어나고 아주 화려한 스타성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포지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두렵죠. 발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기 뛰어난 선수가 아니니까. 유럽까지 왔는데 결정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막 미칩니다. 나 발탁 안 되면 어떡하지? 저 포커스나 어떻게 나 좋아해줄까? 한 일이 미쳐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면 관리를 하죠. 나는 모자라지 부르고요. 나는 그들과 뭐가 달라서 내가 발탁될 순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발탁될 수 있지? 나의 포지션은 뭐지? 나의 페이스는 뭐지? 를 묻죠. 그게 뭐였냐면 나는 체력은 강하지 거예요. 체력이 강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니니까 여러 선수를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지션에서 개인가 필요할 때는 어떤 친구를 들어가지만 경기 전체를 전술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박수야 골을 딱 넣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골을 다른 선수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주고 또 하나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축구선수 팀에서 또는 우리 같은 어떤 그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덕이거든요. 애가 사지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내가 화려하게 뛰어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휘날려 딱 장식하고 싶을 때 기회를 줘요. 딱 누구에게? 국내 선수들에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페이스는 개인기를 자랑해서 화려한 스타성이 아니라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나는 축구에서 잘 뛰어다니거든요. 그거는 자신 있거든요. 하고 내 페이스는 시야가 넓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경기를 읽을 수 있는 전술적 축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럼 내 스타일을 잘 살려가죠. 그가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외적인 요인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전술적 축구. 그리고 그게 리더이죠. 한 번도 저희가 박지성 선수한테 배신당하지 않다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항상 그렇게 자기 위주의 축구가 아니라 자기 페이스를 잘 펼치는 자기 장점을 잘 펼치는 기회를 다른 선수에게
주는 전술적인 축구를 잘해봤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 게 얼굴에 보이죠. 베드나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요즘? 이거 아주 박지성 때 요즘 미치겠어요. 또 왜 그러고 또 연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나요? 모르죠. 자, 또 나오고 믿어야 돼요. 그것도 그 친구가 페이스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홍명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같이 팀원이 되어서 같은 반 하셨는데 그 당시 홍명보 선수가 주장이었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하늘과 같은 선배님이었는데 둘이 말을 딱 튼 게 한 달 만이래요. 같은 방을 쓰는데 홍명보 선수 얼굴 딱 보면 완전 전사지. 이거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배추 딱 다른 배추 딱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지성 선수도 어때요? 저는 사실은 외국에 나갈 때는 좀 피부 관리를 하고 일본 애들처럼 머리 노란 분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정말 자기 거에 대한 페이스 관리를 그냥 맨날 꿋꿋하지. 엄마가 그렇게 보여줘도 나는 개구리면 돼요. 이런 아주 그 자기 거와 굉장히 강한 친구한테 들어요. 왜냐면 내성적인 거라는 성격 때문에 가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죠. 왜냐면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되려면 우리 세레모니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나 사실은 쇼맨십으로 어떤 관객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런데 연연하지를 않아요. 제가 내성적인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 진출했을 때도 그렇고 팀워크를 맞추려면 적대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부침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자기 페이스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라는 거는 본래의 성격이 타고난 자질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내 페이스를 보여주느냐는데 이 친구는 뭐 하고 다녀요? 한국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특히 이런 한국에서 운동했던 사람의 중요한 특징 선배 보면 무조건 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도 스타고 너도 스타고 나도 내 영향을 하고 이런데 이 친구 갈 때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쟤는 뭐야 저거 참 겸손하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보는 즉시 인사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또 뭐 할 수 있니? 나는 약속 하나는 반드시 지킨다. 크고 작든 간에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페이스에 뭐에 대한 페이스? 인간성을 유지하는 자기만의 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외국 선수와의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영국으로 이적 때도 마찬가지겠죠. 끊임없이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약속 잘 지킬 거고 그가 그의 진정성, 인간이 관계에서 가져야 될 진정성을 뭘로 호소할 거냐 묻는다면 이 친구 투게더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실패를 얻고 유대감을 얻고 지금 메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적을 하는데도 적이 없죠. 다 아쉬워하고 박지성 참 훌륭한 선수였었다. 나 그 친구가 더 일하고 싶었었다. 나쁜 기사가 없어요. 박지성 선수는 제가 봐도 크게 안티가 없어요. 외모도 한국하지만 그렇죠. 어떤 겸손하고 어떤 신뢰 지키는 데를 보면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이라는 성격이 사실은 자기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내성적인 면이 있으시죠? 안 들어오는 거지만 저도 저한 놀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내성적인 거. 저희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특강하러 가는 사람 많이 있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귀에서 나가려고 해요. 밤에도 혼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사실 한정도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강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죠. 미치죠. 강연 뒷풀이 같이 얘기하는 건 강연의 연속이에요. 강연 스케치 해주고 반응 뭐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쁘게 하고 가보세요. 더 저녁 먹자고 해요.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강연이 좀 대형강이었거나 특강으로 좀 지쳤으면 저는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냐면 멘토를 전해갑니다. 지지자 무조건 내 편. 그렇죠 왜? 나는 저 사람 만나면 무조건 내 편. 이 소리 해도 내 편, 이 소리 해도 내 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말 하면 괜히 꼬고 뭐 이런 사람 말고 나 무조건 네 지지자 이런 사람. 그런 선배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선배를 만나는데 엊그제 비도가 소주 한잔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노가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거 한이라고도 그렇고 새우 공고가 안 써져요. 이거 미쳐가지고. 근데 사람이 다 이런 공고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지쳤다고. 그리고 내가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 또 책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 조금
할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좀 불안하다, 두렵다. 근데 난 무조건 네 편! 이랬던 선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를 가끔 보면 대경찰들 저거 다 해놓고 너 지금 책 제목이나 뭐가 혼자 나와서 쓰기만 되잖아. 너 강의실 책 갖다 가지고 너 보면 엄살이 심해. 인생은 말이야. 윈 해야 돼. 이렇게 경찰들 보고 자꾸 퇴행하는 거야. 너 벌써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확 상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너 가만히 있을 건가 진짜. 나 힘들다 보면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너도 괜찮아. 내가 볼 때도 항상 열심히 했었고 지금 그런 너도 괜찮아 라고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될 건데 그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 주니까 확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혜빈 스님의 뭐 있어요? 주변 필요성. 거기에 날로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거 사람 관계랑 난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난로요. 난로한테 이렇게 있었어요. 가까이 되면 허벅 뜨거워서 조금 뒤로 물러나면 또 아쉬워가지고 찬바람이 확 들어와요. 인간관계가 역시 난로와 같아요. 가까이 넘어오면 미치게 뜨겁고서 또 싫고 어느 날은 또 조금만 멀리 가도 왠지 서늘해가지고 그렇다 이게 되게 난로예요.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멘토거든요. 그냥 들어주고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통제하지 말고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페이스를 찾고 자기의 내면의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저는 진정한 선배라고 생각해요. 이 선배 그동안 그랬는데 그날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를 찾은 게 난로는 인간관계에서 있지만 진정한 내 난로는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내 친구는 진정한 내 지지자는 나입니다. 더 외로워요. 선배 만나면 더 외로워요. 진짜 외로운 사람은 바로 그 외로운 사람의 나를 가장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박수성 선수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대면해보세요. 그동안 우리 일구 너무 애썼다고. 오늘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저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선물 하나씩 합니다. 반지예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저를 위해서 3년 돼서 3개 있습니다. 그렇게 3개씩 하나씩 해서 1년에 하나씩 저한테 포상을 하는데 제가 저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랑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정한 지지자는 납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자기 페이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진정한 자기 사랑의 척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지를 못해요. 절대 오래 갈 수 없으냐. 박수성 선수가 저는 영국에 가서도 롱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는 절대 자기를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 능력이 있어요. 20대도 잘해왔는데 지금 30대는 배드나도 만났는데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믿고 저희도 저희만의 페이스 관리 능력을 잘 개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그것도 괜찮아. 꼭 뛰지 않아도 돼. 쉬어도 돼. 달리고 싶으면 난 널 믿어. 더 빨리 뛰어도 돼. 자기 자신을 무조건 믿고 난 무조건 네 편 해주는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기 페이스의 자기 사랑의 지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 페이스 잊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I respect my pace. 나는 나의 페이스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중합니다. 기억해 주시죠. 감사합니다.